쌀 때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승 시기를 27년, 28년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네. 가장 매수의 적기는 26년? 저는 20년을 보고 있죠. 변수가 없다면 그때가 제일 조금 저점을 찍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네, 한문도 교수님과 함께하는 경제와 스팟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 저희가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부동산이랑 예. 가장 연관이 깊은 게 금리잖아요. 이제 네.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을 때는 짓는 건설사 네, 맞습니다. 입장에서도 예, 예. 조달 금리가 높으니까 부담이고 네. 들어가는 수요자 입장에서도 정확하십니다. 빚내서 들어가야 되는데 고금리면 부담이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주식시장에서도 분명히 이게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보도가 그렇게 좀 많이 나오죠. 맞아요. 막 네. 급락하고 이럴 때 금리 때문에 급락한다 이랬잖아요. 네. 그런 보도가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죠. 너무 금리가 올라서 그렇다. 네. 그래서 그때 연말 지나면서 연초부터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여러분 올해 하반기에 다 금리 내릴 거라 그랬잖아요. 그때 그랬죠. 그때 네. 당시에. 내린 게 아니라 도리어 올렸잖아요, 결국. 그렇죠? 그걸 네, 더듬어 네. 보시면 그러면 지금 네. 또 얘기하잖아요. 네, 떨어지고. 또 내리면 이렇게 될 거다. 네. 그 얘기는 네. 시장 긍정적이거나 친화적인 분들이나 네. 업체 관계되는 기관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네. 2009년도에 금리가 혹시 몇 프로였는지 아세요? 기준금리가? 2009년도요? 글로벌 터지고 나서 노무현 정부 때가요 3%에서 네. 3.5%였어요. 미친 집값 올라가기 전에. 네네네. 그 집값이 막 올라가니까 네. 노무현 정부에서 그거를 팍팍 올리기 시작합니다. 금리를 올리면 말씀대로 네. 집값이 부담이 되니까 좀 줄 수요를 거라고 좀 생각하고 제어가 예. 되니까. 금리를 갖다가 5.5%까지 올립니다. 1년 반 만에. 그럼 엄청 크잖아요. 2배 거의 가깝잖아요. 한 80% 올린 거니까. 근데 시장이 끄떡을 안 합니다. 올리려면 올려라. 금리를 올리려면 올려라. 나는 어. 버는 게 더 많다. 왜냐하면 그때 경제 성장률이요. 네. 6.8% 평균 7%선입니다. 내는 이자 돈보다 버는 게 더 많잖아요. 쫓아갈 수가 네. 있죠. 그때 주택 가격은 우리 네.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PIR 지수로 볼 때 네. 그때 수치는 한 12, 13, 14 이거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역으로 이제 글로벌이 터졌잖아요. 터지고 네. 나서 금리를 미국이 확 내리잖아요. 네네.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서. 네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확 내려요. 그럼 그 논리에 맞추면 금리를 그럼 5.5에서 낮췄으니까 네. 아시겠지만 2008년 글로벌 터지기 전에 이미 네.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주택가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미국이 터지니까 더 내려간 거예요. 분위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내렸는데 우리는 2%, 미국은 또 1%대로 했단 말이에요. 네. 2%가 되면은 그러면 말씀대로 그러면 다시 살아야죠. 안 살잖아요. 안 살고 이게 3, 4년 가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 올리면 금리는 아까 수요 공급이랑 똑같아요. 네네. 금리는 네. 모든 경제 상황이 네.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가정법 하에 그러니까 경제- 동일한 조건이라면. 그렇죠. 경제 이론은 다 그래요. 음. 이 다른 팩트들이 음. 그대로 있다라고 가정하면 네. 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히 시가가 오르죠. 네. 부담이 적어지니까. 맞아요. 건설사도 마찬가지죠. 수요가 붙을 거니까. 조달 금리가 싸니까 많이 지을 수 지을 있고 거고. 정확한 겁니다. 근데 네. 이 경제 상황이 예전에는 우리가 잘 못 봤고 네. 지금도 뭐 보도나 언론이나 일부 긍정론자 분들은 네. 이렇게 단편적인 부분을 갖다가 던지면 맞잖아요, 말을. 맞아요. 말은 맞거든요. 맞으니까 일반화시킬 수가 있지만 음.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거는 팩트를 빼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수가 지금 경제 상황이 아시면 무역 적자가 뭐 IMF 위에 뭐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얼마 전에는 몇 13년 만에 실질 소득이 감소한다. 이런 네. 뉴스를 그건 조금밖에 안 나오고 말씀 주신 금리가 나면 집값이 오를까 그러면 10개 많이 나오고 얘기하고. 이걸 하나 나오니까 바쁘신 우리 소비자들이나 시청자분들 다못 MZ 보죠. 세대들은 다 못 보죠. 다 못 보니까 네. 뭐 포탈 보다가 맨날 보는 게 그것만 눈에 들어오잖아요. 또 웃긴 거는 그걸 보잖아요. 그것만 계속 떠요. 그렇죠. AI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판단의 오류에 빠지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지금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금리나 금리 상승에 따른 주택가격 변동은 경제 상황이 전혀 문제가 없을 때 소득이 우리가 아는 대로 쭉쭉 조금씩 몇 프로씩 늘 때 물가도 안정됐을 때를 네. 전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물가도 그때와 다르고 네. 주머니 사정도 별로 안 좋아졌고, 안 좋아졌고, 근데 금리만 집값은 더 떨어진다고. 올랐고, 더 네. 올랐고 네. 금리만 떨어진다고 따라갈 수는 없다. 네, 갭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힘이 약하죠 또. 그래서 펀더멘탈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네네. 지금 말씀대로 네. 정리하면
네.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맞다. 100% 네. 맞는데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서 시장을 보시라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금리 인하만 가지고 섣부르게 먼저 예. 예측해서 들어가는 거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정말 발목 잡을 수도 있죠. 어. 인하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미국이 지금 네. 물가가 약간 안정됐다고 네. 다들 판단하시는데 네. 물가라는 건 풀린 돈에만큼 물가 상승률이 벌어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중국의 어떤 네. 그 어마어마한 제조 단가 낮추기 인건비로 해서 네. 골드노믹스 같이 이제 물가가 잡혀 있었지만 지금은 막 혼동스럽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뭐 요즘 많이 들으시는 공급망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 지금 안정되는 것 같지만 또 하나의 트리거가 나오면 순간적으로 막 움직이잖아요. 또 움직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물가가 또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우리가 100% 아니라고 할 수는 그런 없잖아요. 변수가 생겨서 고금리 상황이 또 또올 유지가 수도 될 수도 있죠. 있고. IMF 기억해 보시면 되잖아요. 네. 퍽 터지니까 네. 바로 금리가 말씀하신 16%막 이렇게 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지금 우리 2030, 40 세대도 아시지만 5060들은 더 하실 거예요. 살면서 20몇 년 동안 이렇게 금리가 요동을 치고 네. 전쟁이 막 툭툭 터지고 네. 중국이 망하는 분위기 뭐 이런 거 처음 보잖아요. 진짜요. 그러니까 네. 파도가 지금 막 치잖아요 바다에. 파도 칠 때 그러면 굳이 왜 굳이 나가냐? 배를 왜 띄워요 지금 그냥 가만히 따뜻한 데 있다가 정박 딱 해놓고. 다 마치고 나서 가면 안전하잖아요. 어. 그때 상황.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금리에 너무 연연하지 마셔라. 조금의 영향은 있겠지만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조금 이해가 가요. 야, 지금 네. 밖에 파도 치는데 굳이 뭐 하려 나가냐. 그렇죠. 예, 조금 기다리고 있다가 네, 안전할 때 잔잔해지면. 주변 확인하고 해라. 네, 맞습니다. 예. 요거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음은 수요와 공급 얘기했잖아요. 네네. 결론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죠. 공급이 줄어들면 또 가격이 올라가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이라는 거는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쌀 때 사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고금리 상황이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공급을 많이 안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 공급 부족이 일어나서 최근에 이제 전세값도 또 다시 조금 오르는 흐름들도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더 비싸지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전망들도 나오거든요. 기억나시겠지만 올 봄에 유주택자 전세 대출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의 한도를 9억 초과 주택을 가진 분들도 네. 풀어줬어요. 그 전에는 이 제한을 누가 봐도 막 투자하고 투기금이니까 네네. 투기가 조금 네. 부정적인 네. 영향을 사회에 미치니까 네. 전 정부나 이번 정부나 똑같이 투기 세력 잡자라는 뭐 어떤 흐름 프레임이 잡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주택자 전세 대출은 누가 들어도 상식적으로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나왔다가 비판을 받고서 사라졌는데 네. 요번에 나온 거예요. 네. 뭐 그전에 살 소리 없이 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 약간 죽였는데 네. 요번에 3월에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3월에 나오니까 전세 가격이 살살살 받치잖아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갭 투자하신 중에 갭 투기 시절에 젊은 분들이 부팅돼 가지고 월세 살 때 2년을 월세 살아요. 맞아요. 월세 비용이 있고 네. 그리고 그리고 내가 그냥 올인해서 집을 하나 사둔다. 네. 집값이 오르는 거 계산하면 수익률이 좋아요. 좋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유주택자인데 월세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러고 있는데 그 전세 대출을 풀어줬잖아요. 네. 그 월세에서 어디로 가요? 전세 바로 가야죠. 월세 이자 내느니 전세로 가죠. 전세가 올라 안 올라요? 오르죠. 네, 오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른 거다. 이 팩트가 30-40%예요. 지금 말씀대로 전세 가격이 오르면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줄 사람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가격이 오르면 근데 전세 가격이 오르면 네. 주인 입장에서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네. 보증금을 못 돌려주나요? 다음 사람이 보증금을 더 많이 내는데 당연히 못 돌려줘. 돌릴 일이 없죠. 어. 2022년도에 서울 아파트 공동주택 네. 포함해가지고 네. 그 임차권 등기 경매 신청 건수가 한 네. 200건에 300건이었어요. 지금 몇 건이냐면요. 1,600건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게 임차권 등기가 뭔지도 아, 네. 하나 임차권 알려주셔야 등기 될 것 같아요. 나의 임차에 대한 권리에 대한 등기는 왜 하냐? 나 여기 전세로 살고 있는데 네, 이게 네. 이제 전세 돈을 안 돌려줘가지고 문제가 사회 문제가 많으니까 맞아요. 정부에서 국회의원들하고 해가지고 네. 안 돌려줄 때는 임차권 등기를 먼저 하고 임대 기간이 끝난데 돈을 안 내준다. 음. 그러니까 이제 주인의 어떤 갑질이라고 판단하셔가지고 음. 그것도 뭐 공론화도 됐고요. 그래서 네. 이제 임차권 등기를 하면 경매를 붙여서 자기 전세금을 찾아가는 제도예요. 그 제도의 핵심은 그럼 내가 만료가 되면 대법원에 법원에 가서 네. 이분이 돈을 안 줘요. 임차권 등기하려 하면
그럼 재판관이 보고서 이거는 진짜 돈을 안 돌려주네. 이거 안 좋네. 딱 그러면 이제 네. 그 임의 경매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그러면 경매를 들어가요. 신청하는 그러면 거죠. 경매에서 돈 찾아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보증금에 대한 이자도 있잖아요. 이자 네. 계산하고 이사비 네. 계산하고 해서 네. 다 받아가요. 네.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불리하죠. 당연히 불리하죠. 그냥 돌려주는 게 낫잖아요. 맞죠. 근데 거기서 맹점이 뭐냐면 그 전에는 네. 그 등기를 한다는 얘기를 주인한테 송달이 돼요. 등기로. 음. 법적인 집행이니까. 네. 그 뭐 도달주의라고 있잖아요. 가면 주인이 받으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에 뭐 재작년에 헬리오시티 막 역전세 날 때 이럴 때도 주인들이 안 받아. 집에 없어요. 집에 없어. 안 있어도 우체국부가 딴 오면은 데 문고 가버려. 불 끄고 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니까 네. 법이 이제 바뀌게 돼요. 네. 언제 바뀌었냐면 3월에 법이 바뀌어서 시행이 7월 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우리 네. 임차인분들 혹시 계시면 네. 7월부터 바뀐 게 어떤 거냐? 안 받아도 그냥 진도 앞으로. 경매 때릴 수 있다. 네. 그러면 주인분들도 아셔야 돼요. 모르시고 계시다 당하시니까. 안 지금도 피해 다니신 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큰일 나요. 경매 다녀요, 진짜. 그러니까 네. 법이 바뀌었다는 거 아시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7월 19일인데 이미 3, 4, 5, 6부터 1000대로 올라왔어요. 그게 시행되니까 더 올라오겠죠. 네. 더 올라가던 중에 정부가 뭘 했죠? 전세금 보증 반환 대출했잖아요. 주인들이 돈이 네, 없으니까 맞아요. 대출. 그래서 조금 줄은 게 1,600이에요. 2,000까지 갔다가. 그러면 5배가 들었잖아요. 5배에서 4배를 줄은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이 물건들이 어디 나요? 시장에 경매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이제 좀 팩트를 말씀드리고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전세값이 오른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약간의 시장이랑 지금 너무 안 맞다. 네, 패턴이 막 엉켜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럼 만약에 정부에서 전세 사기 대출 어떤 사회 어떤 공공성 비판을 많이 나오고 판단해서 있죠. 만약에 네. 유주택자 전세 대출은 결국은 이거 투자 투기를 도와주는 대출이구나라는 걸 다 알잖아요. 이게 사회 여론화가 되면 정부 입장에서 걷어들여야겠죠. 맞아요. 걷어들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전세가 더 내려가겠죠. 다시 월세로 가겠죠, 이분들은. 전세 대출 이자 대신 가야지. 월세로 가야죠. 맞아. 돈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지분인데 돈이 없는 분들이 꽤 있다는 얘기죠, 결론은. 맞아요. 네. 너무 가짜 허수와 투자의 욕망들이 어우러져서 지금 받쳐지는 시장이다. 이런 어떤 맹점이 있다는 것도 체크하셔야 되고 그런 공급 부족 개념은 어떻게 나오냐.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서울 아파트 공급이 내년에 적다 하잖아요. 네. 최근에 부동산 114에서 뭐 10,000세대 이렇게 내놨어요. 네. 정말 그거는 안 좋은 보도 같아요. 제가 볼 때. 아.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2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시에 앞으로 입주할 물건. 2024년이 38,000, 2025년이 52,000으로 발표를 네. 했어요. 네. 그건 뭐냐면 현장 다 가가지고 확인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8월 달에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38,000호가 아니라 28,000호로 바뀌어요. 줄었네요. 만 개가 없어져요. 네. 이 기사가 막 나와요. 네. 서울 내년에 28,000호로 어. 입지 물량 부족. 왜냐하면 적정 물량이 35,000에서 4만이거든요. 네. 부족하죠. 부족하죠. 근데 수요가 더 부족하면 떨어지는데 그건 접어두고 네. 기준으로 네. 보면 적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2025년은요. 네. 아까 제가 38,000에 52,000이라고 했잖아요. 네. 52,000인데 여기가 62,000이 돼요. 늘었네요. 이게 무슨 일이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 더하면? 합은 똑같잖아요. 네. 2년 동안 똑같잖아요. 네. 2년을 나누면 45,000원씩 충분하죠. 충분하죠. 그럼 기사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로 28,000호지만 줄었으나. 그 다음에는 좀 많다. 6만 아. 개가 넘는다. 이건 안 써요. 어. 이것도 아셔야 되고. 그러면 이때 물리면 그 다음에 집값이 더 내려갈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사는 게 낫잖아요. 더 파는 싸게 분들은 사야죠. 이 뉴스를 보고 네. 눈치채죠. 이때 팔아야겠구나. 아. 그러니까 이게 싸우는 아. 겁니다. 다투는 겁니다. 서로 머리 둘린 건데 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둔촌주공 있지 않습니까? 둔촌주공. 둔촌주공 입주가 여러분 2024년 말에서 2025년 초예요. 네. 그러니까 얘를 앞으로 옮기면 38,000원가 되는 거고 네. 뒤로 뒤로 가면은 옮기면 28,000원 줄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 숫자 장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녹지 마시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지금 11,000이라고 그랬잖아요. 114 자료는. 네네네. 그건 뭐냐면 또 아파트 중에 네. 입주 공고가 나서 대단지 이것만 체크한 거예요. 그냥 쬐깐한 거 다 빼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이런 묘수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발표한 또 이것도 100% 받아들일 게 아닌 게 뭐냐면 네. 38,000호 중에 한 네. 6, 7,000호, 8,000호는 청년 역세권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신혼행복 주택. 네. 이것도 빼면은 얼추 맞출 수 있다고 하지만 네. 여러분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네. 신혼행복 주택도 약간
아파트 수준의 같은 형태고 네. 청년 역세권도 네. 아파트 재구만 평수 있는 것도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네. 아파트도 10평, 8평짜리 있거든요. 그분들이 올 수 있는 대체 수요자가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전국적으로는 올해가 40만 호 입주고요. 네. 내년이 35만 호 입주예요. 충분해요. 공급 부족은 아니다. 전국으로 내년 네. 전혀 문제가 없는 해인데 내년까지 지금 벌써 말씀 중에 네. 내년에 공급 부족 얘기한다? 맞아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가짜 뉴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실질적으로 궁금한 게 가짜 뉴스에 속지 마라라는 말을 교수님이 계속 얘기를 하고 네, 있잖아요. 여러 번 하죠, 예. 네, 근데 팩트 체크를 일반인들은 못 한단 말이에요. 어디 사이트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데들 참고할 만한 데 있습니까? 많죠. 네, 몇 개만. 네. 여러분 일단 보실 거는 서울시 부동산 정보과정이라고 있어요. 네. 검색딱 누르면요. 네. 매달 아파트 거래량이 떠요. 그 와중에 구별로도 떠요. 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네. 때 내 구를 갖다 1년치를 이렇게 보면 흐름이 보이잖아요. 네네네네. 부동산을 갔더니 네. 집이 모자라 그러는데 어. 그럼 모자르면 거래가 없었는데 많아. 네.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매물이 몇 개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죠. 매물이 이제 아실이라는 포털이 있어요. 아실, 아파트 실거래가 좀만. 아. 아실. 네네. 그냥 아실 치면 떠요. 네네. 그 포털 핸드폰에 까셔가지고 네. 들어가시면 조금 피곤하긴 한데 네. 몇 번 보시면 익숙해져요. 그럼 보시면 매물량이 나와요. 거래량 아. 보고 매물량 딱 보고. 보면 어느 정도 조금 분위기 파악돼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 이제 벌써 체크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죠. 그쵸. 공인중개사 말을 100% 들을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것만 하셔도 되고 좀 더 가면 뭐 여러 가지 팁들이 있는데 뭐 경매 지표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경매 지표는 그냥 그 핸드폰에서 경매 지표 그리고 몇 월 달 걸 딱 치세요. 네네. 그 흐름이 보이잖아요. 네. 그 경매 지수가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경매 낙찰률이 낮아지면 낙찰 낙찰 유찰이 깔- 많이 된다라는 거고. 네네 물건은 많은데 쌓이는 거고. 그럼 이거 시장이 별로 안 좋은 거죠. 경매하시는 분들은 약간 선수잖아요. 네. 그럼 이게 다운되면 이거 시장 다운되는구나. 올라가면 올라가는구나 이 얘기가 되잖아요. 그림 보고 딱 체크하시면 세 개만 해도 시장에 보이시죠? brx.com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또 뭐예요? 이거- BR. BR 그러니까 제가 이름 바꾸자 그랬는데 네. 참 하도 부동산 통계가 들쑥날쑥해서 네. 요새 거래가 얼마에 되는지 알려면 되게 복잡해요. 국토부를 통하면 brx.com이라는 데를 치셔 들어가시면 네. 매매 가격이 이렇게 떠요. 네. 뜨면 서울 딱 치면 네. 거래 단계 딱 떠요. 네. 거래 단계 딱 중에 직전 가격을 표시해 놨어요. 네네. 이 아파트가 고전에 언젠가 팔렸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가격 대비 가격 다 표시한 그 홈페이지에 그게. 근데 이게 이제 무료입니다. 무료고 네네네. 제가 우리나라 나름 지니어스급에 대한 네. 소프트웨어 분이랑 얘기를 했더니 네. 돈이 많이 드는데 그냥 재능 기부해 주시겠다 그래가지고 오. 매매 가격만 데이터가 있어요. 죄송한데 전세가는 없어요. 오.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가서 보셔도 되고 네네네. 그러면 여러분 동네에 그러면 아파트가 딱 떴을 거 아니에요. 직전 네네네. 가격하고 네. 그걸 뚝 누르시면 또 들어가면 그 아파트 단지의 역사랄까 그동안 거래된 거 다 나와요. 흐름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활용하시면 조금 더 도움 받으실 겁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앞에서 객관적인 정보를 가져오는 데도 이제 체크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은 심플합니다. 그럼 집값 상승 언제냐? 네. 네. 일단 내년 봄에 잠깐 상승할 예, 거고요. 잠깐 아까 얘기했던 연말까지 것처럼. 조금 내렸다가 네. 잠깐 상승했다가 네. 한 2, 3년 횡보 후에 횡보하고 네, 그리고 2027, 7년. 8년을 좀 봤었거든요. 네네네. 네, 그때가 약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많이 보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네. 학습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려가면 이제 반발 매수세가 붙을 시기라고 봐요. 그쵸. 그때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 주셨던 공급 부족도 분명히 있고 네. 근데 그 상승폭이 우리가 예전에 겪었던 음. 요새 최근에 6, 7년 사이에 그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음. 지금 그때가 100이었다라면 제가 볼 때만 30에서 5, 60 수준 그 정도밖에 안 될 거다 하더라도 네. 그리고 이제 또 한번 약간 2, 3년 더 이렇게 약간 횡보할 네.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쌀 때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승 시기를 27년, 28년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네. 가장 매수의 적기는 26년? 저는 지금 5년 말에서 6년을 보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그때가 예측이죠. 네네네. 변수가 없다라면 그때가 제일 조금 저점을 찍지 않을까라고 보고 네. 있어요. 네. 변수는 많지만 네. 변수를 체크해 보면서 가는데 네. 뭐 정부가 던질 대칭 한 2-3개 남아 있고 네. 그리고 총선 결과도 있잖아요. 총선에서 만약에 현재 집권 다수당이 이긴다. 다수당이 된다 하면 네. 바람이 한 번 세게 더 붑니다. 그 상승 바람이 바람이. 좋은 바람입니까? 나쁜 바람입니까? 투자나 투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바람이고요. 끌어올리니까. 무주택자분들은 이제 가슴 터지는 일이죠. 오. 그 일이 벌어질 텐데
그 기간이 1, 2년 갈 수 있어요. 오. 결정적인 게 실거주인데 아마 네. 그건 쉽지 않은데 네. 그래도 다수당 되면 밀어붙일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안 좋은 정책인지 알지만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나라가 망해도 네. 나는 돈만 있으면 이민 갈 수 있어라는 의식을 가진 일부 계층이 있어요. 그 입김이 작용하지 않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도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거기서 제가 볼 땐 버티는 게 힘일 것 같아요. 안 따라가는 게. 안 따라가고. 차라리 해외 투자하는 게 낫지. 오. 그 수준이면 네네, 부동산이. 네네네. 왜냐하면 여러분 아쉽게 지금 해외 부동산 투자하는 네. 그 상업투자은행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왔었잖아요. 메릴 린치, 네네네네네. 골드만스 다 왔다. 다 철수했잖아요. 네. 안 들어오잖아요. 안 돼요. 왜 안 들어오죠? 돈이 안 돼서. 그렇죠. 딴다는 게 나니까. 네. 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다시 상승하는 시기나 타임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총선에서 이기면 잠시 그 바람이 1년 정도 또 불 수 있다. 또 볼 수 있다. 꺼질 수 있다. 아. 또 그만큼 또 꺼질 수 있다는 폭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 시기에 따라서 다주택자분이나 투자하시는 분들도 자산 관리 잘 타임 맞춰야 되고 매수자분도 조급하게 대할 게 아니라 네. 아 이게 약간의 바람 타고 다시 여러분 봤잖아요 지금 바람 네, 타고 내렸다 맞아요. 바람 타고 또 내리고 네. 또 바람 타고 또 내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논리가 나와요 바람 타고 내리고 바람 타고 내리는데 계속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나와요 맞아요. 근데 지금 보면 전고점을 못 들었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는데 지금 이거잖아요 약간 네, 그죠? 조금 떨어지고 요게 있죠. 한 번 더 내려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엘리어트 이론이잖아요 네. 그 타임을 잘 보셔야 된다 아.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야 이렇게 정치적인 것까지 저희가 더해가지고 네, 집값 상승 시기에 대해서 한번. 괜히 죄송합니다 국민들한테 왜냐하면 이 정치 때문에 이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참 슬픈 일이죠. 네. 아니 근데 저희가 뭐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예, 다만 내 돈을 잘 지키는 방법은 이런 맞습니다. 것까지 네, 맞습니다. 예, 뭐 이렇게 조언 체크하셔서 맞습니다. 예, 대응하시면 되지 참고하셔야죠. 않을까. 예, 좋고요. 저희가 2부는 또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예, 3부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